네, 안녕하세요. 2차 전지와 테슬라에 올인하고 있는 일레컨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2차 전지의 소재 업체들의 대형 악재가 떴습니다. 테슬라의 3조 8천짜리 2년짜리 계약이 실제로는 1천만 원밖에 이 수주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감액 공시가 나왔습니다. 악재입니다. 근데 약간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이게 여태까지 이제 미래의 계약이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기존에 맺었던 계약이 이제는 거의 종결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3.8조짜리 계약이 공주분해됐다. 그래서 39%대 급락했다. 실제로 오늘 굉장히 많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2차 전지 다른 소재도 셀사도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뭐 요 정도면은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양호한 상대적인 급락이다라고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기존의 계약이 연장될 것으로 사실 저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왜냐 테슬라의 주주인 만큼 장기 투자한 만큼 테슬라의 소식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자체 배터리를 고성능으로 잘 양산 수율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건식 공정에서 성공 못했죠. 계속 지금 몇 년째 끌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배터리에 대해서 자신감을 굉장히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식 공정 그거 하지 말고 진작부터 습식으로 할 걸 뭐 이런 컨콜에서의 멘트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80 배터리는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기존의 뭐 중국 그 양극재나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에 4680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잘 팔리지도 않고 물론 이게 더 잘 팔리고 그랬으면 좀 다른 방식으로 했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다. 그래서 계약이 종료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베를린 공장에 대해서 사이버 또 배터리를 생산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배터리에 완전히 포기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자체 배터리를 많이 만드는 이유는 다른 셀사와의 비중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 이런 리스크에 대비하려고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 20% 정도밖에 자체로 못 할 겁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화학공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배터리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노스볼트나 미국 ASEC 등 중국 배터리 기업을 빼고 우리나라 일본 배터리 파나소닉을 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바로 사실 조금 더 이런 것들이 가시화 됐었으면 테슬라가 이 배터리를 만드는 것을 더 성공을 했었더라면 연장 공시를 냈었을 텐데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한나 연구원의 의견처럼 좀 더 뒤에 나올 수도 있다.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이 공시를 냈을 때 하는 얘기들이 뭐 변한 거 없다. 어차피 계속 납품하고 있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이거는 플러스 알파 개념이었어요.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LG 엔솔 통해서 나가는 배터리 그 소재 공급을 지금 본인 모델 Y 주니퍼의 모델 3 롱레인지에 이미 많이 너무 잘 나가고 있죠. 중국에도 그렇고 유럽의 거를 거의 고성능 NCMA 95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LNF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독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지금 90%로 하던 것들 LG화학으로 같이 분산됐던 것을 지금 단독으로 수혜를 누리고 있다. 그게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 3년 정도는 단독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95% 울트라 하이니켈로 단독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의 관계가 좋은 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계가 틀어진 것은 아니고 이쪽과 이쪽이 테슬라에서 너무 부진해서 그렇다. 4680 배터리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미래의 계약이 분해된 건 아니다. 근데 다만 타격인 건 미래 또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은 분해된 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지금 굉장히 사실 주가가 우리나라 요즘에 배터리가 완전히 묵사발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물려 갖고 너무 한 달 내내 사실 뭐 몸이 문제가 생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저도 힘들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히 이거 뭐 사실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런 뉴스들을 좀 전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뉴스도 사실 마땅히 보이지도 않고, 저도 뭐 제 거나 다 잘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계약이 이렇게 파기되는 순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근데 이게 공시로만 뜨지 않았었지 예상이 됐었습니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십조 원의 EV 공급 계약은 모두 거짓이었다. 거짓이었습니다. 포드와의 우리 안 나가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GM 우리 예상치 대비 굉장히 못 나가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모두 뭐 다 거짓이었습니다. 스텔란티스 이런 것도 다 거짓입니다. 모두 거짓. 그래서 제가 ESS 계약과 많이 비교를 해드렸죠. ESS 얘네들 전기차 2차 전지의 계약들은 이게 그래서 애널리스트도 많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이런 완전히 이런 리포트를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립이 됐습니다. 전기차 계약은 모두 다 거짓이고 나와 봐야 압니다. 하나, ESS의 계약은 굉장히 단기간에 1, 2년에 끝나는 것이고 단기 계약이고 무조건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100% 확실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엄연한 차이가 있다. 그랬을 때 제가 말했을 때 바인딩 계약의 정의를 모르는 거냐, 뭐가 취소됐냐, 말이 되냐, 막 이런 비난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취소됐다면 공시 나왔죠, 그렇죠? 다시 공부하시길. 제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다들 싫어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EV를 바라봐서는 진짜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바닥에서 올라온 것들이 지금 EV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ESS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온 거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이게 실적으로 완전히 다 까이는 것들이, 이게 지금 다 오늘의 실적이 하나도 안 반영됐고 내년에도 안 반영됐지만, 이 취소가 되는 이 행위들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뭐 어떤 유튜버들이 2026년 빅뱅을 기다리십시오 막 했잖아요. 빅뱅은 무슨 완전히 개차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2026년도에 우리가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했던 이 예상대로 계획되어 있던 EV 전환 속도가 다 그대로 하나도 이루어진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10%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것들이 계약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다들 미루고 있다. 왜 미루고 있냐? 왜 미루고 있냐? 왜 미루고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빠져나갈 궁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냐?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ER, EV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양극화 될 겁니다. 테슬라와 비테슬라가 더 양극화 될 겁니다. 전기차, 리비안, 이런 루시드 이런 친구들은 뭐 워낙 작아서 안 되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이미 갖고 있던 생산량을 최대한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들이 그나마 이쪽은 어느 정도 최대한 지켜질 것이고, 경쟁력은 차후의 얘기고, 그리고 테슬라도 당연히 생산량을 더 확대를 할 겁니다. 다른 애들이 안 되는 만큼. 만들 게 없어요, 다른 게. 물론 AI 투자를 더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공장 확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GM, 포드 이런 친구들, 우리가 미국을 기반으로 컸었잖아요. 이 기대들이 2026년도에 미국의 전기차들이 30%씩 신장한다는 이런 다 계획들을 기반으로 이 공장을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팔고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포드가 기분이 나쁜 게 팔거 오케이. 근데 GM이랑 뭐 같이 해서, 뭐 스텔란티스랑 합의해서 우리 둘이 같이 해서 ESS는 하자. 이거 우리 너 공장 놔둔 거 버리면 어때? 라고 하면 좋겠는데, 완전히 포드는 진짜 딴 주머니 찾죠. LFP를 CATA를 한다고 하죠. 이거는 물론 정치적인 허들이 있겠지만, 미국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싫어. 근데 이 최소한의 중국을 이용하는 그 LFP 배터리 기술을 이용하는 거, 그걸 좀 허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CATL의 공장을 허용해주지 않았겠죠. 지금 잘 그래도 포드랑 어쨌든 꾸역꾸역 하고 있죠.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배우려고 뭔가 기술을 흡수를 해서 나중에 떨어내려고 이런 연착륙을 하는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쁘다. 왜? 우리가 ESSL에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또 포드 같은 애들이 또 지네가 CATL의 계약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너무 싫다. 우리 것도 그나마 걸 뺏어가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쁜 얘기 해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뭐 저 역시도 굉장히 이 계약은 사실 좀 충격적이었긴 했습니다. 저는 연장이라도 하려고 했었어요. 물론 이 테슬라가 4680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겠지만 근데 뭐 올해 만약에 계약하고 2027년도부터 26년도 후반기부터 27년도 28년도부터 이런 식의 계약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못 나온 것은 저 역시도 진짜 할 말 없는 반성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히 오늘 뭐 방송을 아프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멘트를 굳이 제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끼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뭐 어쨌든 이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국내 업종이 해지된 이벤트가 있어서 공시로 투자자가 우려가 클 수 있지만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미 정산이다. 26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어차피 얘네는 LNF는 2026년도부터는 테슬라의 투자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납품이 LG엔스를 통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도 조금씩은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배로 먹고 있죠. 단독 벤더로 하고 있어서 그나마 출하량이 제일 나아요. 나머지 에코프로 BM 이런 포스코 퓨처 이쪽 친구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출하량 부분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때 3분기 때도 출하량이 얘네들 가장 앞섰죠.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유럽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ATL을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얘네들이 너무 그걸 잘해줘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그쪽도 이런 영업 마진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검증이 확실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해주고 CATL 거를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포스코 퓨처임은 이런 흑연 음극재 쪽을 굉장히 잘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나왔고 여기 이한나 연구위원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방향성 불변하다, 지연된 거다, 그렇죠?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분간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매출 발생하지 않았다. 투자 의견은 악재성.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ESS양 중심으로 2차전지 섹터를 주목해야 된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EV에서는 테슬라밖에 안 남았어요. 네? 테슬라밖에 안 남았고 심지어 이쪽에서는 여기 어떻게 나왔죠? 뒤에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있다고요. 여기에 그 삼성증권에서 이게 FSD가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FSD 라이브 방송도 하고 주행 영상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엄청납니다. FSD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수요의 작은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원래 이게 FSD 자율주행이 점점 더 보급이 확산되면 자율주행차들이 점점 더 보급이 확산되면 전기차로의 전원들이 더 빨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다. 왜냐? 왜 정반대의 이야기야? 오히려 테슬라로 쏠리고 다른 전기차가 수요가 너무 줄었다. 그 이야기는 이것도 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와의 테슬라와의 차이가 갭이 너무 커요. 어느 정도 같이 따라와 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테슬라는 99%면 얘네들은 90%에서 어쨌든 울며겨져만기로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차피 전기차에 이런 자율주행 기능은 전기차에서만 더 효율적으로 잘 작동되니까. 근데 너무나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만 독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역시도 동의합니다. 다른 애들을 전기차가 굉장히 생각보다 침체를 겪고 있고 보조금 유럽에서만 승부를 좀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은 그래도 뭐 낼리긴 늘렸어. 또 이런 뭐 내연차에 대한 생명을 계속 연장을 해주고는 있지만 전기차 보조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럽은 보조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미국은 세컨카로 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덜 중요하지만 유럽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럽만 믿고 가야 된다 당분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V의 급격한 둔화 그래도 ESS 신장이 요거는 좀 저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ESS 26년도에는 ESS 수요가 빵빵빵 터져야 된다.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주로 이어지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더 올라갈 수 있다 한 단계. 다만 이제 그 위에 불을 붙이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ESS의 회복이. 그래서 유럽을
회복을 더 기다려 본다. 그래서 유럽에서의 중국 비중을 좀 떨쳐내고 30% 정도까지는 밀리지 말고 35%, 40%까지 가면 이 수익률을 상승률을 신장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NNF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그나마 좀 탑픽을 많이 유지를 하는 이유가 미국에 대한 IRA 종료에 따른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고, 테슬라 이게 오늘 이번에 비칠 가능성이 나다. 뭐 저 역시도 사실 이것 때문에 NNF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LFP ESS행 수요가 최대 수혜주다.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뭐 합작 회사도 하고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이 LFP 쪽에서는 빨리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위원회 맞는데 지금 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지켜주지 않을까. 그래서 ESS 수요가 다시 또 증명이 돼야 됩니다. AMPC가 이제 증가하고 ESS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눈으로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되는 거하고 이 공시로 한 번 더 나오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차피 전기차 잘 안 될 걸 알았는데 포드가 어차피 우리한테 매출을 못 주는 걸 알았는데 이 눈으로 계약 끊어버리니까 진짜 충격이잖아요. 그것처럼 ESS에도 수요들이 빨빨 나와줘야 된다. 공시들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사들이 형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빨리 반전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좀 더 연말이어서 사실 기분이 더 2배로 나빠서 저도 이거 내가 뭐 방송해서 뭐해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자산도 역시 조금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가 제가 하이 밴드에 있겠지만 테슬라도 할 얘기가 많은데, 테슬라는 좀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무인 택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조금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말에 더 치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빨리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다음 테슬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